지난 22일 날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네. 좀 확인도 좀 드리고 질의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지적을 하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시는데요. 올 4월에 국무조정실에서 대국민 투표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 그 정책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첫 번째 베스트 1위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골목형 상점과 지정을 자치단체에다가 좀 위임해달라 하는 게 베스트 1위가 됐거든요. 저는 이게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효과 나름 우수한 그 사례라고 보거든요. 근데 장관님 그런데 이게 1위로 된 그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온누리 상품권 자체가 여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판매처 대상을 좀 확대하자는 어떤 그 네.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10월부터 23년 12월까지 전통시장 1,371개 중에서 182개, 13%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는 골목시장 네. 상점과 지정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주면서 네. 불과 이거 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 짧은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그냥 80개, 한 네. 6% 가까이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수요층과 또 자치단체가 이 정책의 어떤 흐름에 저는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백년 소상공인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백년 소상공인 뭐 취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100년 이상 네. 성장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하는 네, 취지. 실제 성공 사례도 많이 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그 경쟁률이 1.9대 1에서 23년 3대 1로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그 대상 그 후보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것을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9월 1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 가맹업 중에 맞습니다. 대상에 포함됐고 네. 그다음에 또 홍보도 적극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상 업체가 보니까 중기부 자료 보면은 34만여 개가 그 대상 기업이거든요. 네. 네. 현재 지정된 업체가 2,300여 개, 0.67%,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22년도에 한 76억, 그리고 올해 4억 2천, 내년도 현년도 수준의 어떤 4억 2천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나름 의미가 있고 한 정책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그 중기부의 의지인가요? 네, 백년 가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번의 그 브랜딩을 통해서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너무 양적인 성장을 하면서요. 브랜드 파워가 있지 않느냐는 재정 당국의 장관님 무슨 점검이 말씀인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한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네. 양적인 성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34만 개입니다. 대상이. 그 중에 지금 현재 1%도 지정이 안 됐거든요. 앞으로 현재 단계에서 양적인 부분을 논의할 될 어떤 그 수준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국무조정실 조사에서도 그랬고 즉 국민도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 또 소상공인 온누리 상품권을 관장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예산의 확대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중기부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런데 정작 그런 의지들이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예산이 이렇게 감축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네. 제가 말씀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적으로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는 정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그럼 11월 그런 달에 실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건가요? 아니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투입되어야만 지금 예산은 기본적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게 되면은 네. 어떤 뭐 인증판이라든지 네, 이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부 이 대상 업체들이 백년 가게 업체들이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인증 네. 그런 것들이 그 나름의 네. 어떤 그 매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네. 거거든요. 의원님
2,700여 개가 좀 작다고 장관님 할 수 그러면은 있긴 지금 하지만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이 있거든요. 네네. 이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은 해보실 건가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중기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여러 사업과 함께 굉장히 효과적으로 연계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11월 달에 백년 가게를 조금 더 새롭게 브랜딩하기 만약에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책을 심의 증액을 한다면은 네, 찬성하실 건가요? 아니면 반대하실 여러 건가요? 가지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에 찬성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에 맞게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저는 지금 제가 아주 네. 어려운 질문 드린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저희 그 정부 내에서 백년 가게와 관련돼서 더 예, 자유롭 좋습니다. 발전시키기 위한 온누리 계획을 세우고 상품권의 있습니다. 네. 사용처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흐름인데 중기부는 고민스럽습니다. 왜? 이것이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소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역 화폐를 병행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한계의 정책 목적을 서로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지금 현재 중기부 장관님이 계속해서 어떤 그 질의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부분이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정말 소상공인들을 어떤 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대책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 그 전기료 그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신청률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매출 3천만 원 미만으로 했다가 7월에 6천만 원 미만, 그리고 9월에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대상을 계속 확대를 합니다. 저는 그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억이 넘는 매출을 하는 사람들한테 연 20만 원 전기료 부담 이 지원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책을 처음에 설계를 했던 3천만 원 매출액에 그 당시에 오히려 그 대상에 20만 원을 주는 어떤 그런 40만 원을 주는 이런 정책을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 설계는 왜 안 해보셨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올해 말씀드렸지만 128만 명 3천만 월 연 3천만 원 그 매출이 하는 소상공인이 128만 명의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통계에서 월별로 전기료가 늘어났던 게 18만 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접촉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집행률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라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알지만 그 신청의 어떤 그 수혜보다도 뭐 그런 절차를 굳이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네, 저는 저희가 많다고 조금 쉽게 신청 받도록 네, 네. 네, 알겠습니다.